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대통령 되려고 진보 세력에 위장 취업했다 실패안이 돌아가 지지난 대선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죠. 황교안 리더십 평가받고 통합도 안 되니 냄새 맡는 것이다 라고 라디오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SNS를 때가 되면은 나올 것이다, 뭐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해왔는데 생각보다 그 시기가 좀 빨라졌고 많은 그 전문가들의 예상을 좀 비껴가는 그런 행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손학규 대표 체제의 바른미래당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예.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3지대 정치를 한다는 것이 진짜 어렵다는 사실을 저는 주변에서도 보고 있는 것이고 예. 지금도 다수의 의원들은 기호 3번으로 나갈 생각보다는 1번이나 2번으로 갈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손학규 대표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당권 싸움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히 당원들이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빨리 귀국해달라고 상당히 많은 그 문자나 메일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들었고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도 대선 주자지 않습니까? 예. 뭐 비록 지난번에 실패를 했습니다만 다시 대선 주자라고 얘기하면 이번 총선을 건너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지금 바른미래당은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지지를 받든 안 받든 창업주인데 총선을 건너뛸 수는 없는 거죠. 예. 이런 과정 속에서 당원들이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의 전국이 지난번 광화문 집회나 또는 서초동 집회를 통해서 양극화된 상황이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 사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안철수 정치가 나왔던 거거든요. 예.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화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미국이 일정을 마치는 대로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정치를 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책을 조만간 또 낼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 독일에서 외무장관까지 지냈던 요시카 피셔라는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 있죠. 50대 이혼을 당하고 당시에 살이 100kg이 넘는 이후에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다 싶어서 마라톤을 시작해서 외무장관까지 오르고 성공적인 인생을 걸었다. 달리면서 새로운 길을 봤다. 뭐 이런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 오른 바도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이제 공부도 하면서 달리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책까지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명분을 어디서 그러면 찾았을까요? 새로운 길을 보면서. 저도 이제 시점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콘텐츠를 들고 나오느냐가 저는 결국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과연 과거에 박원순 후보에게 충격의 양보를 했을 때만큼의 어떤 신선한 화두를 던질 수 있을까? 과연 그게 될까?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 저는 뭐 제3세력의 어떤 그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상.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국론이 양분됐었고 또 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제3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인 건 맞아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제3세력을 했던 바른미래당 이 실패했고요. 국민의당 실패했죠. 바른미래당 실패했죠. 이렇게 두 번의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서 극중주의라고 하는 정말로 몸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아까 책을 낸다고 그랬는데 과연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말 그게 어떤 뭐 설명 국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국민들이 끌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가치 지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분명한 가치 지향과 어떤 컨텐츠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든다면 정말로 자기의 어떤 그 기존의 이미지를 싹 바꿔가지고 황교안 대표와 보수의 새 주자로 거듭나겠다 이러면서 뭐 황교안 대표와 손을 함께 잡는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충격적인 장면이 아닌 이상 기존의 어떤 제3세력의 그런 레파토리를 계속 반복한다고 그랬을 때 네. 과연 얼마만큼 국민들의 주목을 끌 수 있을까? 좀 예. 그런 점에서 자칫 차찬 속에 태풍이 되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파격적인 모습은 결국에는 이제 새 정치를 주창했고 중도의 수많은 지지자들을 생각한다면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 전 대표가 그러면은 돌아오면은 과연 신당을 창당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정당을 재편할 것이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파격적으로 황교안 대표와 손을 잡을 것이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원하는 바 다 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뭐 당권도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외부의 평은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도 있고요.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전부터 이 안철수 전 대표의 등판을 기다려왔었죠. 문정권 심판 대의에 공감하고 충분히 연대와 협력이 가능하다. 자,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더욱더나 이제 궁금해지는데
김철근 전 대변인을 통한 이야기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 얘기는 어디로도 녹록치가 않다.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제3세력으로 모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요가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수 쪽에 보더라도 한국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소위 새 보수도 있고요. 또 한국당 외곽에서 지금 제3세력을 지향하고 있는 MB 계열들도 있고요. 예.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또 세판짜기 제3세력도 있고요. 예. 또 평화당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제3세력을 꿈꾸는 호남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통합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각자 지향하는 바가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와서 이들을 정말로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큰 어떤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겠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손학규 전 대표 과거의 바른미래당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대선에서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묶어놓는 것 과연 그 이상을 지금 할 수 있을까? 예.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보고 과연 새 정치라고 얘기할까? 좀 그런 점에서 오라는 데도 많고 참 갈 데도 많은데 이거를 묶을 그릇이 없다라는 게 하는 게 저는 지금 안철수 대표로서는 예. 참 안타까운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한동안 이제 양보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하태경 창준 위원장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으로 다시 가게 된다면은 유승민 전 대표와 다시 한솥밥을 먹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신당 쪽에 무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는 예.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밖에서 뭐 이렇쿵저렇쿵 뭐 많은 얘기는 할 수가 있으나 예. 지금 바른미래당 당원입니다. 일단은 돌아간다. 당원이고요.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던 창업주입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정치를 했던 게 사실 아니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은 친박의 당시에 그 국정농단, 문재인 정부, 아니 문재인 민주당에서의 뭐 친문 패권 세력에 저항해서 양당의 이 개파주의적 기득권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3지대 정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만든 정당. 이 정당을 버리고 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개편을 할 당연한 가능성이 거죠. 없다.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와서 예. 이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위기에 처한 바른미래당을 확대 개편해 전면적으로 예. 제2청당에 부응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대의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대의에 공급하고 있는 다수 인사들을 규합을 해서 예. 총선을 돌파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철수의 정치고 예. 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치의 의미가 안철수의 정치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예. 그러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서 뭐 하태경 의원이 뭐 열렬히 환영한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오면은 자신들과 같이 합쳐서 뭐 새로운 보수당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하겠으나 그는 오판이고요. 또 무슨 한국당하고 손을 잡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동안 제3 정치를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저는 얘기일 뿐이고 예. 한국당으로 간다 그러면 안 오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행보는 사실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언제 누구와 어느 정도 파기로 할 수 있을지는 본인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선택할 문제이죠. 예. 당의 몇몇 인사와 뭐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한 1년여 만에 다시 돌아온다면은 혼란에 빠진 한국 정치에 어떤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이제 정치계에 입문한 지 8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신선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단언컨대 성공 힘들다, 성공할 거였으면 벌써 했다. 굉장히 쓴소리네요. 박지원 의원이 총선, 당대표, 대통령 후보 나가지 않겠다고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한 번 바치고 본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본인의 행보에 따라서는 찻잔 속 태풍이 될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박찬환 교수께서 많은 정치인, 평론가 이번 총선은 거르지 않겠느냐라는 그 예상과는 다르게 총선에 대한 의지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와서 개편의 가능성도 열려 있고 그러면 이제 책에서 이제 언급하겠습니다면은 어떤 정치를 주창할 것이냐? 안철수의 정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제3지대 정치로 압축되고는 있습니다만 예. 제3지대 정치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냥 1번, 2번의 기호 3번의 정치가 아니고 두 거대 정당과의 싸움입니다. 예. 쉽지 않은 싸움이죠. 엄청 어렵습니다. 언론도 힘 안 실어줍니다. 이미 한 번 실패하는 걸 봤죠. 봤으니까요. 그리고 이 정당이 실패하기를 바라요. 다. 예. 자유한국당도 제3지대 정당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도가 그쪽으로 오기를 바라고요.
민주당 쪽 사람들은 실패하기를 바라요. 실패가지고 자유한국당과 1대1 싸움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줄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기득권 정치가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한 3, 4년 동안은 국민의당은 바른미래당 통합하면서 물론 통합은 개화전에 실패했다 봅니다만 예. 지금도 원내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도 크게 보면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심판에 대해서 두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심판도 통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역할을 안철수가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안에의 지지층이라든지 또는 우호그룹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정치는 살아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뭐 지금 단언컨대 뭐 성공하기 힘들다 이 얘기는 정치인의 발언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은 단언하면 안 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예. 민주당이 내년에 성공한다 단언할 수 없고 실패한다 예. 단언할 수 없는 거도 다만 그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안철수의 정치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동안 저희가 이제 다음 대선 잠룡들에 대한 호감도 여론조사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69대 17로 단연 비호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67대 18 이렇게 놓고 보면은 황교안 대표는 수도권 20, 30대 여성 지지율이 3% 미만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극우 우파에 기울어진 현 양상 때문에 여론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안철수 전 대표도 못지않은 여론조사. 물론 요 조사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참 안철수 대표가 제3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전 단적인 예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탕, 삼탕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 반민주당 호남 정서에 기대서 돌풍을 일으켰던 게 시즌1 국민의당이에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바른민주당과의 통합이라고 하는 시즌2. 근데 이 시즌2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흥행 대실패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이제 시즌3예요. 호남에 기대지 않고 보수와의 그런 그 통합에 한번 실패를 했는데 이제는 소위 말하면 이제 시즌 3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3세력이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 실험을 호남에서는 지지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소위 합리적 보수와의 이런 결합이 의사는 좋았지만 의도는 좋았지만 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실패가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기대감도 국민들에게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번 총선에서 어떤 뭔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아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저는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성공하려면은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근데 그 컨텐츠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 점이 앞으로 몸으로 보여줘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에 미칠 영향이 너무 작고 예. 비례한국당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암초를 가져다 줄 거다. 왜냐하면 중도 보수 세력을 조금 비례한국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복귀를 완전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속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당은 속으로 굉장히 암초를 만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표가 수밖에 분열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10일 이전에 입국을 할 것으로 많은 언론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 소식을 황교안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그 유승민 의원과의 감정적인 골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보도가 나올 수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보수통합과 관련돼서 기자들이 유아무개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유아무개는 바로 밑에 있는 유승민 의원이죠. 아무개란 칭호는 보통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름이 누군지 잘 모를 때 그냥 성만 알 때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존재감이 없는 사람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사전 찾아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크든 작든 통합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파 진영, 자유우파는 누구에게든 열려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보수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최근에 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은 보수재건 3원칙, 다 아시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한국당에서 인정을 하고 해체 수순의 작업을 거쳐서 새로운 당을 만들자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내민 손을 이렇게 다시 내밀면서 두 사람이 손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감정이 상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유아무개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황교안 대표가 허장성세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예.
유승민 계열과 합당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보수를 확장할 건지에 대해서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유아무개라고 얘기하려면은 우리 거기 아니어도 통합할 때 많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통합할 데가 없거든요. 오로지 지금 한국당의 열화 같은 환호를 보낼 수 있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태극기 극우 보수예요. 예. 그렇다면은 극우 보수로 더 가겠다라는 거 이상도 이하도 지금 없는데 물론 그동안에 한국당에 입당하지 못했던 사람들 다 들어와라 입당하고 하면서 통합에 대한 계문 발찬은 했지만 네. 유아무개라고 얘기하면서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를 끌어가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누구랑 확대할 거냐 예. 이런 점에서 저는 황교안 대표의 화장성세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유승민 대표로서는 갑갑할 거예요. 한국당이 조금 중도 보수에게 문을 더 열어줘서 당대당 통합이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건데 지금 유승민 대표 유아무개라고 그랬는데 들어가는 거는 무릎 꿇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백기투항해야 되는 겁니다. 예. 좀 그런 점에서 이번에 보수 통합은 결국 쉽지 않은 예.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절대 안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물론 이제 단언컨대 절대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이제 한국당과 다시 손을 잡기 위해서는 배신자 아이콘을 어떻게든 당에서 이제 지워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황교안 대표는 당내에서 이제 현역 의원도 아니고 정치 초보기 때문에 당대표라는 그 지위를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친박과의 단절을 스스로가 선택할 수는 없고 그 벽을 허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치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총선이 임박하면은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뭐 이념이 어떻고 서로 생각이 길이 다르고 조건이 어떻고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얘기고 급해지면은 임박하면은 중요한 거는 살기 위해서 통합을 합니다. 예.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너지 효과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다 통합을 해야 할 이유는 100가지입니다. 안 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절박해지면. 그런데 예. 통합을 할 때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당내 상황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박을 정리하고 보수의 개혁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박근혜 탄핵의 그 트럼프를 벗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연장선에서 유승민 대표의 대한신당과 통합을 해도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고 비례한국당을 만들어도 국민들이 한번 기대해보자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통합에 시너지 효과가 없으면은 아마 유승민 쪽에서 가더라도 몇 명이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다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예. 또 그런 상황이 된다고 얘기하면은 자유한국당에서도 굳이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쇼를 위해서 국민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통합하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허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통합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을 할 수 있는 당내 기반을 황교안 대표가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설사 막판에 몰려서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없는 것이 당내에서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